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테스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찍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100%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고 참고 정도로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테스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겠죠. 간단하게.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키움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이랑 비슷한 거죠. 성과 검증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과거 데이터에서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은, 내가 만든 전략이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래 데이터에서 수익성이 난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는 또 역사는 반복된다. 패턴이 반복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다가 일단은 백테스팅을 진행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이런 가정 하에 이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일단 최소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되고, 그리고 백테스팅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테스팅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잘 나왔다고 이제 뭔가 좋아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들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백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들을 좀 분석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은 역사는 무조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역사는 무조건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요 가정 자체가 조금 틀렸을 수는 있죠. 근데 꼭 틀렸다기보다는 항상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테스팅 결과가 잘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아웃라이어는 항상 존재하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은 데이터 분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하다. 이거를 무조건 맞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략으로 해당 전략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내 전략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와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하락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스프레드가 항상 일정했는데, 일정 수준에서 머물렀었는데 이 스프레드 자체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 산업군에 있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거나 하면은 삼성전자를 숏치고 SK 하이닉스를 롱 쳐가지고 뭔가 그 스프레드를 다시, 얘가 웬만하면은 다시 회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 매매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 참고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요 스프레드 자체가 깨지는 현상이 이번 연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스프레드를 이제 플롯해 본 건데, 일단 파이낸셜 데이터 리더라는 패키지에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체 데이터 중에서 최근 2500봉을 일단은 가져와서 스프레드를 일단 플롯하는 코드 뭐 해석은 안 할게요. 그냥 플롯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플롯을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되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조금 켜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를 해서 좀 공유를 좀 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은 2024년도부터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깨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쵸? 일단은 깨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요 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2024년도 전에 있던 데이터만 보면은, 요거만 보면은 웬만해서는 스프레드가 요 범위 안에 있죠. 일단은 한 요쯤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스프레드를 잡아 볼게요. 그러니까 딱 그 요 2024년 전 데이터만 보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이고, 요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시 내려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매를 이제 하면 되죠. 뭐 삼성전자를 이제 숏하고 뭐 하이닉스를 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프레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스프레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매매를 하면은 됐단 말이죠. 이런 구간에 이제 아웃라이어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그 중간 지점에서 다시 또 정리를 하다가, 그쵸? 이런 중간 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 이런 타점들이 오면은 또 이제 그 포지션에 또 신규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계속 그동안 계속 쭉 해왔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왔다고 가정하면은 뭐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2024년이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똑같이 진입을 했는데 이게 회귀를 안 한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패턴이 이제 나온 거죠. 회귀를 안 하잖아요. 여기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잘라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데이터만 보고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네 하면서 이제 전략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언제 어떻게 손절할 거냔 말이죠. 이거를 이제 맥시멈을 좀 정해놔야 된다. 약간 제 의견을 이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스프레드 자체가 깨지는 현상, 뭐 꼭 스프레드 매매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만들더라도 일단은 좀 그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생각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백테스팅 결과로 했을 때는 뭐 무조건 잘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반복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에 주의하자.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전체 기간을 이제 백테스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성과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통 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을 그냥 뭐 오늘 한다고 치면은 2015년부터 해가지고 15년 1월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24년 11월 11일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이제 성과 검증을 하죠. 보통 뭐 상세하게 또 나눠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러면은 이제 반드시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보통 전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하나 만든다 치면은 요럴 때 사면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예시입니다. 그냥 5일선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하고 5일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매도를 한다고 칠게요. 그냥 요런 전략이 있다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백테스트 하면은 안 좋게 나오긴 하겠죠. 일단 안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5일선이 아니라 6일선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5일선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N일선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N일선으로 일단 파라미터를 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보기 시작해요. 5일선, 6일선, 11선, 11일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이상한 게 나왔어요. 22일선 이 최적이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뭐 N일선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잡았지만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면은 파라미터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데이터 돌려봤더니 22일선이 최적이다 라고 나와서 그럼 이게 과연 이제 맞는 파라미터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돌리다 보면은 어떤 최적의 값은 나옵니다. 근데 그 최적의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또 어떻게 검증해요? 그거를 검증할 방법은 이제 앞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돌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검증도 오래 걸리고 일단은 이 백테스트 결과 자체가 유의미하지 못해요. 이게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유사하게 뭐 유사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죠, 사실. 그러니까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기간을 분리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처음에 그러면은 파라미터 튜닝 못하면 5일선 한번 해보고 이거 이제 뭐 6일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지도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요. 그거를 하고 싶으면은 기간에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부터 해가지고 22년 1월까지를 이제 트레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해서 2023년 뭐 12월까지 할까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간은 뭐 어느 정도 그 상식선에서 하고 이제 나머진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파라미터 튜닝은 이제 여기서만 하면 됩니다. 요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에서 검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 기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에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일단 튜닝을 하신 다음에 밸리데이션에서 검증을 하시고 밸리데이션에서 검증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 기간에서도 요 분포가 데이터 분포가 동일하게 맞는지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일단은 좀 더 정확한 백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뭐 당연히 유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유의미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의미한 경우가 있긴 한데 오버피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를 만드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튜닝 기간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튜닝과 검증 그리고 최종 검증 기간을 반드시 분리해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조금 더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샘플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물론 요거를 이제 만족하면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만 또 신뢰할 수 있는 백테스트를 좀 더 만들려고 하면은 백테스트는 샘플 수, 트레이딩 사이클의 샘플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의 샘플 수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일단은 진입하고 뭐 보유하고 청산의 과정이 있겠죠. 어떤 전략이든 진입, 보유, 청산의 이제 과정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1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게 1샘플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진입, 보유,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1샘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몇 개의 샘플이 있어야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뭐 당연히 전략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청산이 이제 익절 청산이 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은 청산이 이제 익절이 있고 청산인데 이제 손절 청산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익절 청산 또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텐데 그냥 경우의 수가 그냥 딱 하나라고 해볼게요. 익절을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에서 청산한다고 치면은 요게 이제 30개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청산 손절도 마찬가지로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한 케이스마다 3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산하는 케이스가 뭐 손절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은 세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3 곱하기 30개 해가지고 이제 90개의 샘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익절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뭐 익절을 한다 치면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n 가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n 곱하기 30개가 있어야 저는 그 각 케이스마다 30개의 샘플은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요게 맞지 않나 일단 요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당 최소 뭐 60개에서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샘플 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전략은 그러니까 최소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백테스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샘플 수가 뭐 15개다. 근데 막 되게 좋아요, 전략이. 그러면은 저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돌려보면은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고 백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참고해서 그러면은 그래 좋게 나왔고 나는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쓰시면 되는데 이게 백테스트가 좋아서 계속 쓴다 보는 거는 좀 힘들고 나는 그냥 요 컨셉 자체가 먹힐 거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테스트 결과는 신뢰할 수 없지만
내가 만든 이 전략이 앞으로 먹힐 것이다 라는 직감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쓰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대표적으로 무의미한 백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3번은 이제 샘플수 관점에서의 백테스트 결과가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하면은 전략 자체의 백테스트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테스트는 좋게 나와도 일단은 백테스트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자산으로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손절이 없는 전략.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이제 무의미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나스닥 ETF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스닥 ETF를 이제 투자를 할 때 매일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요런 전략이 요즘 많죠. 뭐 무슨 매매법 해가지고 매일 분할 매수를 하거나, 뭐 매일이 아니어도 어쨌든 뭐 특정 기간에 두고 분할 매수를 하고, 뭐 이제 특정 수익률이 이제 도달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할 매수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전략. 그러니까 뭐 나스닥 ETF든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텐데, 그 특정 자산을 하나 이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전략이라고 쳐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하면은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쳐볼게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돌리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할 매수하고 이제 매도하고 하면은 당연히 과거 데이터에서는 좋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제 만들 때부터 알고 있어요. 만들 때부터 결과를 알고 있는 경우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우상향 하는 그래프잖아요. 우상향 하는 차트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롱 기반 전략이고, 롱을 이제 하는 전략이잖아요. 롱 포지션을 계속 쌓는 전략이고, 플러스 이제 뭐 숏텀이 아니라 롱텀이면은, 롱텀 전략이면은 이게 바로 우상향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 이제 높을 수밖에. 왜냐하면은 우상향 그래프니까 언제 사도 존버만 하면은 요런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손절 없이 이제 계속하는 전략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자금이 없다고 치면은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냥 존버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게 손절이 없는 전략은 계속 존버를 하다가 어차피 이제 오를 거니까 라는 가정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왜냐면은 올랐으니까. 크래시가 있어도 단기적인 크래시였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면은 가격이 계속 회복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만들 때부터 결과가 좋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럼 이게 바로 백테스트 결과가 이제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발로 만들어도 제가 지금 그냥 10분만 투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 또는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 이제 시총 상위주잖아요. 나스닥에.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당연히 얘네가 이제 주춤했던 구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주춤했던 구간들이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죠, 나중에. 그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는 걸. 그러면은 얘네들은 언제 사도 결과는 좋겠죠. 결과 백테스트 결과는 롱텀 기반 전략이니까 그냥 롱을 계속 담으면서
그냥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니까 언제 사도 언제 팔아도 거의 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백테스트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이제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류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백테스트 결과는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지만 이게 저는 요 전략이 뭐 쓰레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요런 전략은 가정이 뭡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해당 트레이딩 자산군, 내가 이제 트레이딩 하는 그 자산군에 대한 믿음이죠. 해당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이제 관점과 이제 믿음이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가정 때문에 이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공해 놓은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요 전략은 백테스트 결과가 좋으니까 이 전략을 이제 하면은 나도 매일매일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요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수행하기가 힘든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MDD 구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뭐 MDD 또는 뭐 DD 구간에 드로우다운 구간에 이제 마켓 크래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은 그런 구간에 이제 왔을 때 요런 관점에서 이제, 그리고 요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관측치에서 이제 벗어난 경우 이제 요런 믿음이 없으면은, 관점과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요 백테스트 결과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믿음과 관점이 없으면은 수행할 수가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전략들이 제공하는 백테스트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자산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 장기적으로 분명히 크래시가 있어도 계속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요 전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테스트 결과가 무의미하더라도 나는 이런 관점과 믿음이 있으면은 요 전략을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면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백테스팅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관점이다 라고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